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증시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흐름을 보면 왼쪽이 코스피인데요. 계속 하락하던 지수가 지난 1월 중순경 장대 음봉 다음 도치가 나오고 그리고 상승 갭에 작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횡보하다가 연속으로 지금 7일째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은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서 계속 하락을 보여주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드디어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양봉의 모습이 왼쪽에 있는 코스피가 횡보 후 상승할 때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작전을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 중인 코스피를 따라가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코스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왼쪽에 있던 코스피가 흘러갔던 모양과 같이 횡보 후 상승을 할 것을 기대하고 코스닥을 한번 공략을 해볼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현재 이 두 개의 전략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후의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난주 주요 종목에서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볼 만한 핵심 종목의 차트 리뷰를 진행할 텐데요. 우선 현재 화면에 표시하는 종목들은 오늘 별도 차트 리뷰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지금 엄청난 수급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선별하고 있는 레이더망에 계속 포착은 되고 있지만 현재 너무 전례 없는 경우라서 저도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종목들의 매매는 여러분들의 담력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우하이텍인데요. 성우하이텍은 2월 1일 120일 이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20일 이동평균선은 윗꼬리가 있는 양봉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갭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는데 현재 상승 추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고점 라인을 한번 볼까요? 9,850원 정도 되는데요. 목요일 날 몸통이 긴 양봉의 윗꼬리가 9,850원을 터치를 하고 금요일은 9,85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아래에 보면 RSI도 현재 과매수 구간에 이제 막 진입을 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우선 코스피에서 현대기아 그리고 모비스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이 워낙 좋은 상황이어서 관련 부품주들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중에서 성우하이텍 다음 주 관심 종목 리스트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과 같이 살펴보면 좋은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서현이화인데요. 상승의 출발은 성우하이텍이 먼저 진행했는데 오히려 금요일날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서현이화였습니다. 전고점이었던 19,400원은 우습다는 듯 장대 양봉으로 그냥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만들어진 이 상승 이후에 다음 주에 약간의 횡보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동평균선 배열은 이런 부채살을 펴는 형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을 지우고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보면 예전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지난해에도 딱 2월 무렵이었네요. 여기 상승에 초입해서 이동평균선이 밀집 후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크게 펼쳐지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큰 상승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던 주가가 한 4개월 정도 횡보를 진행을 했고 다시 현재로 조금 와보면 240일을 터치하고 두 번 정도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준 뒤에 이제 상승을 만들어주는 초기 위치에 정확히 놓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현이화도 다음 주에 주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성우하이텍, 서현이화 두 종목 한번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저도 이번 주에 서현이화, 성우하이텍 매매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 매매 내역을 보시면 서현이화는 금요일날 이렇게 상한가 부근에서 한 차례 매매를 진행했었고 성우하이텍도 지난주 첫 상승이 만들어졌던 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돌파 매매로 한번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외에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로 살펴보면 좋은 종목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상신브레이크인데요. 제가 이거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도 목요일날 큰 상승을 보여주었죠. 이전에 있던 캔들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최근 120일 이내에 가장 긴 몸통과 윗꼬리를 만든 캔들이 아래에 보시면 거래량도 동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평선 흐름을 보면 지난 2개월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밀집해 있다가 1월 달의 마지막 3일, 5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횡보하는 3일 동안 완벽하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줄을 풀고 뚫고 나오는 것처럼 장대 양봉과 함께 급상승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240일로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 상심 브레이크는 이전에 큰 매물대가 하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 3,900원 라인이죠. 지난 여름 6, 7, 8, 3개월 동안 이 3,900원대에서 만들어진 매물대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만들어진 상승이 3,900원과 4,000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잘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상승이 만들어진 장대 양봉의 윗꼬리가 4,200원까지 현재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죠. 하지만 또 과거의 이력을 보면 다른 종목의 윗꼬리와 달리 상심 브레이크의 윗꼬리는 단발성 슈팅이 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성우하이텍이나 서현이와 종목과 달리 상심 브레이크는 저항 매물대 잘 지켜보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지난주 짝꿍 매매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에서 잠깐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현재 금요일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0일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3,900원 근처에 지난 12월 달에 만들어진 정고점이죠. 이 부분에서 현재 너무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주가가 5일선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최근 첫 상승을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고점에서 지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부채살 펼침 아주 좋은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인성정보도 계속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짝꿍 매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정보와 같이 보면 좋은 종목 비트컴퓨터죠. 비트컴퓨터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도 장대 양봉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던 날, 그리고 다음날 음봉의 십자도지가 발생한 윗꼬리 부분인데 7,900원 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7,900원에서 이틀 동안 저항을 받다가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는 7,900원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목요일날 진입했다가 타점을 잘못 잡고 이렇게 손실을 가지기는 했는데요. 다음날인 금요일날 완벽한 십자도지 형태로 주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상황인데요.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또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주에 7,900원 이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몇 번의 추가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성정보와 함께 비트컴퓨터 같이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난주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고점이었던 26,600원 부분, 그리고 전저점이었던 22,300원 부분이죠. 엄청난 장대 양봉과 함께 두 개의 고점 저항 라인을 한숨에 그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상승이 만들어진 이날의 윗꼬리가 바로 상한가였는데요.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버린 거죠. 하지만 다음날 개파락 출발했다가 바로 전고점이었던 상한가 라인을 돌파하고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십자도지 형태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지우고 최근의 저항 라인으로 본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지지를 받았던 23,300원 정도 이 라인에서 계속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내려와서 23,300원에서 저항받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23,300원을 이탈해서 하락으로 내려오는 경우 조심스럽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두면서 다음 주에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짝꿍 종목으로 프로2000이 있는데 프로2000은 아직 힘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FSN인데요. FSN은 원래 가상화폐나 NFT, 비트코인 관련주로 주목을 받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광고 관련 테마로 같이 엮이면서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FSN에 이어 EM넷, 플레이디, 그리고 모비데이즈와 같은 종목들이 금요일날 일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중 가장 먼저 상승을 출발했던 종목이 FSN이어서요. 다음 주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저항 라인 먼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1월 30일이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저항을 받은 바로 이 라인이 3,050원인데요. 이전에 보면 지난해 9월 여기에서 똑같은 구간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요. 또 12월 초에도 한번 저항을 받고 올해 1월에도 3,050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패턴 영상 관련해서 천정을 3번 정도 뚫으면 하늘도 뚫는다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이 딱 그런 상황이죠. 3,050원의 저항대를 3번 정도 피레침으로 이렇게 찔러주고 나서 2월 1일 아랫꼬리가 없고 윗꼬리만 있는 이런 장대 양봉으로 이 저항 라인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몸통이 긴 음봉이 나와서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 몸통의 종가 라인을 보면 큰 상승을 만들었던 2월 1일 양봉의 바로 종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3,250원, 이 부분이 새로운 저항 라인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3,050원 부분이 2차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SN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저항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봐도 현재 꽤 좋은 상황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활개를 피고 있고요. 그 아래에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제일 아래에 1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4개의 이동평균선이 현재 완전 정배열 상태를 만들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 광고 관련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FSN, 다음 주까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 리스트로 소개를 드려보고요. 물론 나스미디어나 플레이디 그리고 EM넷 같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광고 관련주 계속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엔캠인데요. 현재 2차전지나 리튬 관련주들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 외로운 싸움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엔캠입니다. 저도 간간히 매매를 하면서 손실과 수익을 교차하고 있는데요. 이 엔캠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지난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볼 때의 차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코프로 BM 잠깐 한번 볼까요? 현재는 하락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정말 큰 상승이 일어났죠.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지난해 2월달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정말 오랫동안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바로 1년 전이었던 지난해 2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정도였을까요? 2월 한 달 동안 거의 70%가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 정도 위치는 신규로 종목에 진입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대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후에 2달 넘게 계속 상승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2월 초랑 비교하면 최대 상승폭이 170%가 넘게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 저희가 들어갈 때 정말 추가 상승하겠어? 이제 더 오를까?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줘서 강력한 포모를 일으켰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다시 엔캠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엔캠이 그런 종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고요. 현재 저희가 더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해당 업종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종목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팁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5일선과 20일 이평선을 참고하면 되는 것인데요. 두 이평선이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여기에 하나 있고요. 또 최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평선이 아주 멀어져 있죠. 우선은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다시 다음번에 5일 이평선과 또 20일 이평선이 가까워졌을 때 5일선이나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되는데요. 뒤로 조금 돌려서 12월 말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상단에 있는 고점에서 음봉과 양봉의 캔들이 20선을 지지받고 다시 살짝 반등을 보여주는 구간이 있죠. 한 달 전인 11월 달도 마찬가지네요. 십자도지의 음봉과 또 양봉이 이렇게 20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렇게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흘러가다가 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가운데 큰 상승이 있기 전 음봉과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를 보면 아직 5일선과 20일 이평선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엔캠은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20일 이평선과 가까워질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을 빠른 시일에 가깝게 만들 것인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번 비슷한 형태가 나타난다면 음봉과 양봉이 연속으로 발생한 다음 날 그런 날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현재 다소 고점에 와 있지만 말씀드린 전략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아직까지는 긴 장대 양봉으로 여기 이전에 만들어졌던 고점 라인들 크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 20일 이평선을 정말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세하기는 하지만 5일선, 또 21선, 60일선, 120일 이평선이 완전한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현재는 가장 긴 장기 이평선인 240일 이평선만 위에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주가가 한 번이라도 양봉으로 이렇게 240일 이평선 위에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양극화가 심해서 방향성이나 전략을 잡기가 다소 어렵기는 합니다만 괜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형태를 벗어났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전략을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계획적인 매매로 안전한 투자하기 바라면서 다음 주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